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함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속기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만들고 그 중성자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중성자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까 해요. 네,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면 대답을 말씀해 주시 마시고 손을 들어 주세요. 예. 아까 사회자분께서 힌트를 주긴 했는데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무엇일까요? 가장 빨랐던 맨 앞에. 예.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중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이언스 슬램 D는 이제 여러분들께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모든 분들께 중성자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쉬운 내용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학생께서 말씀해 줬듯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운데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죠. 자,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다른 점은 전하가 없는 점입니다. 전하가 없어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와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전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중성자를 가만히 냅두면 얘를 자유롭게 냅두면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반감기라는 개념은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반밖에 남지 않아서 그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고요. 자유중성자의 경우에는 약 15분이 지나면 양성자 그리고 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로 변환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재미있는 성질이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와 결합해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으면 그러면 사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검출이 어려운 걸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사람은 1932년 중성자를 발견한 제임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워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양성자 그리고 전자보다 발견이 더 늦었겠죠.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고요. 중성자가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중성자를 발견 후에 핵분열 연구가 시작됐고 핵분열 연구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그런 연구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그 전에 연사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우라늄의 연쇄 반응인데요. 우라늄 235의 경우에는 핵자가 235개예요. 235개. 235개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235개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235명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리고 싶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235명의 엘리베이터 235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러면 내리고 싶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우라늄 235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2개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핵자로 분열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라늄의 연쇄 반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도 하고 그리고 핵무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쇄 반응을 하면서 더 웃긴 게 나 계단으로 갈래. 중성자가 2개, 3개가 더 발생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라늄에 또 가서 또 반응을 일으키고 또 옆에 있는 우라늄에 또 가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의 연쇄 반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우라늄의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은 이 전기의 총 양의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성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성자가 원자력 발전에만 쓰이느냐? 아닙니다. 자, 되게 신기하게도 의료 분야에서도 중성자가 쓰여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몸을 아주 잘 투과하는 물질 중에 하나지만 환자에게 보론이 함유된 그런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 근처로 그 보론이 가게 됩니다. 근데 보론은, 이 붕소는 중성자와 핵 반응을 아주 잘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중성자를 만나면 리튬과 헬륨으로 핵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 리튬은 중성자, 양성자가 7개가 있는 물질이에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1개만 있지만 리튬은 전하가 있고 7개나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더 잘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원리로 암세포를 파괴되게 하고 이 의료 기법의 이름은 보론 뉴트론 캡처 세라피라고 해서 BNCT라고 이름을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미 일본하고 미국에서 이미 효능이 입증이 되어서 이미 환자에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현재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고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기업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분야, 중성자를 이용해서 도대체 원자력 발전 말고 무엇을 할까?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X선, 엑스레이부터 찍읍시다라고 하죠. 뼈가 부러졌으니까 직접 봐야 돼요 하고 내 살을 직접 칼로 째는 사람은 없겠죠. 예, X선을 이용해서 몸속을 볼 수 있으니 우리 뼈가 부러졌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죠. 자, 비슷하게 중성자를 이용하면 물체의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X선으로만 보면 되지 중성자를 왜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X선은 가벼운 물질을 잘 투과를 하고 그리고 금속은 투과를 못합니다. 자, 중성자는 반대로 수소가 함유가 많은 물질들은 투과를 못하고 금속은 투과를 못해요. 자,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X선과 중성자를 잘 섞으면 아주 비파괴 검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총알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선으로 아무리 봐봤자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알의 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잘라야겠죠. 하지만 총알을 만들었는데 왜 잘라요? 총알의 안에 화약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화약이 꽉 차 있는지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보려면 중성자 영상을 활용을 하면 총알의 안에 화약이 꽉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이 그 총알의 내부를 중성자 영상으로 본 사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발굴을 하면 많은 것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금속은 X선은 투과를 못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자는 금속을 잘 투과하고 볼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문화재를 중성자 영상으로 비파괴적으로 검사를 하면 안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성자 영상의 가장 큰 X선과의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영상 중 하나는 어떤 통 안에 스탬플러 심과 그리고 레고 블럭을 숨겨놨어요. X선으로 보면 이 안에 있는 레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플러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선은 투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반면에 중성자 영상을 활용하면 스테이플러 심은 약하게 보이고 레고 블럭은 부각되어 보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X선 영상과 중성자 영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배터리 산업. 배터리 산업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리튬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리튬도 중성자와 반응을 가장 잘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성자 영상을 활용하면
우리가 안을 뜯어보지 않고도 방전되었을 때, 충전되었을 때 어떻게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파괴 검사로 중성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 자,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다리들이 있는데 이 다리들은 염분을 먹으면 염분을 흡수를 하면은 점점 부식이 되는 성질이 커요. 근데 이 부식이 되는지를 알려면 잘라봐야 돼요. 자르면 다리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파괴하지 않고 미리 이 다리가 부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중성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안전과 부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일본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성자는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중성자를 어떤 모르는 물체에 조사를 하면 비파괴 성분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이 기법은 중성자 방사화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파괴적으로 중성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중성자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보면 자, 비행기가 다니는 곳에 중성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선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우주선들이 이 대기에서 공기와 만나 중성자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대기에서 중성자가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시면 요즘에 또 떠오르는 산업이 자율주행, 그리고 점점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비행기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많이 연구를 하죠. 근데 중성자가 전자 소자랑 만나서 고장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미리 반도체 그리고 전자 소자들을 개발을 하면 중성자를 이용해서 미리 검사를 하는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몸속으로 중성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중성자가 반응을 일으켜서 고장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에도 원자력 연구소의 양성자 가속기는 이 중성자를 만들어서 이 반도체와 전자 소자를 검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를 만들면 그렇게 반도체를 미리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군사적으로 뭐 탱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자 소자들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런 신뢰성이 중요한 전자 소자 및 반도체의 검사를 미리 수행을 해야 한다. 혹은 중성자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성자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 핵무기 외에도 의료, 영상, 산업 굉장히 많은 분야의 원자력의 주인공인 중성자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을 우리가 잘 쓰면 기차도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도 운행할 수 있고 맛있는 밥도 만들고 하죠. 우리가 요리를 하기 전에 불은 위험하니까 요리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핸드폰을 보기 전에 감전될 것 같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죠. 이것은 바로 전기를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노트북, 전기차, 전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원자력도 똑같습니다. 원자력도 우리의 머릿속에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한다면 전기도 만들 수 있고 SMR을 선박이나 잠수함에 연료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산업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원자력을 위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규제해서 이용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